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당기를 집어들고 숫자를 확인하는 그 순간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어젯밤에는 많이 먹지도 않았고 오히려 건강을 생각해서 식사도 줄였는데 왜 아침 혈당은 더 올라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내 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아침 혈당의 진짜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는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어젯밤, 그것도 저녁 이후에 여러분이 무심코 드셨던 단 한 가지 선택이 오늘 아침 숫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밥도 줄였고 건강식도 먹고 있는데 왜 혈당은 도무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혈당은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언제 무엇을 먹었느냐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단지 핵심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 일주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운동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 저녁 이후의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혈당기 숫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저 숫자에만 흔들리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 차이를 만드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아침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수많은 조절 시스템이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벽 준비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스스로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엔진을 미리 데우듯이 몸도 에너지를 미리 혈액 속으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이때 간에서는 저장해 두었던 당을 꺼내 혈액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때 인슐린이라는 조절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 결과 간에서 꺼내놓은 당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침 혈당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밤사이 몸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반동 상승 현상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밤사이 혈당이 너무 낮아질 경우 몸이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이 부족하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더 많은 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비상 상황에서 예비 연료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낮았다가 아침에는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이상하게 불안한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이 반동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숨이 불규칙하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간에 신호를 보내서 더 많은 당을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당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혈당은 단순히 먹은 음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밤사이의 호르몬 변화, 몸의 방어 시스템, 그리고 수면 상태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덜 먹어야겠다, 더 참아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지점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어제 저녁 식탁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저녁 식사가 아침 혈당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숨겨진 당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당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 이제 곧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혈당을 결정짓는 진짜 범인, 바로 어제 저녁 식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침에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지? 나는 저녁도 조금 먹었는데 왜 이럴까? 혈당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구성과 타이밍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적게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숨은 당입니다. 여러분, 밥은 줄이셨을 겁니다. 현미밥으로 바꾸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밥이 아니라 반찬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선조림, 멸치볶음, 장조림, 이런 반찬들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반찬들 속에는 윤기를 내기 위한 물엿, 맛을 내기 위한 설탕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반찬에 나뉘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한 끼 식사에 밥 한 공기 이상의 당을 추가로 드시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식사 후 습관적으로 드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까지 더해진다면 몸은 밤새도록 당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저녁 이후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지친 인슐린 시스템이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계속해서 당이 들어오면 몸은 쉬지 못하고 밤새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 날 아침에는 이미 지쳐버린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저녁 식탁에서 밥의 비중을 줄이고 몸을 안정시키는 음식으로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국물 중심 식사입니다. 단 아무 국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을 천천히 만들고 몸을 회복시키는 재료로 구성된 국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역과 두부를 활용한 국입니다. 미역에 포함된 점성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부를 더하면 부드러운 단백질이 포만감을 유지시켜 불필요한 추가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와 들깨를 활용한 국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수면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는 이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들깨는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섯과 발효 식재료를 활용한 국입니다. 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관 환경 개선과 면역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발효식품을 더하면 장 환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녹색 채소와 발효식품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항산화 성분과 유익균의 조합은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볍고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 조합입니다. 오이와 같은 수분 채소는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 두부는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단맛을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물엿 대신 간장이나 천연 재료로 최소한의 값만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밤사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 혈당은 아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전날 저녁에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탁을 바꾸는 순간 몸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생활 속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같은 밥을 먹었는데도 어떤 날은 혈당이 오르고 어떤 날은 안정되는 이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의외로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방식과 생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똑같이 먹는데 왜 결과는 매번 다르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밥의 상태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온도와 구조에 따라 체내에서 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같은 밥이라도 뜨거울 때 먹느냐, 식혀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은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분해되어 짧은 시간 안에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밥을 한번 식히면 구조가 조금 단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의 밥은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같은 한 공기의 밥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당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지은 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잠시 식혀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일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해보겠습니다. 바로 곡물의 선택입니다. 특히 귀리는 많은 연구에서 혈당과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귀리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시기보다는 쌀의 소량을 섞는 방식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바로 강황과 식초입니다. 강황에 포함된 특정 성분은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 활용입니다. 밥을 지을 때 소량을 활용하거나 식사에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습관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아침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달콤한 커피는 하루를 깨우는 의식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의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조절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 시작하시고 커피는 식사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밥을 조금 식히는 것, 곡물을 조금 바꾸는 것, 재료를 조금 다르게 쓰는 것, 아침 습관을 조금 조정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 가지만 바꾸고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과를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완성시키는 단 하나의 습관, 바로 시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먹는 시간이 흐트러지면 몸은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정리 시간입니다. 밤 시간 동안 소화기관과 대사 시스템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 다음날 혈당 조절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가장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늦은 시간의 간식입니다. 가볍게 과일 한 조각, 입이 심심해서 먹는 한 입, 혹은 습관처럼 드시는 야식. 이 작은 행동이 몸의 회복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권해드리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몸의 리듬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공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몸은 낮 동안 쌓인 에너지를 정리하고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배가 고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참기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안정시켜 보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몸이 이 리듬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더하겠습니다. 바로 식사 직후의 짧은 움직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딱 짧은 시간 몸을 깨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몸 전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 반복해도 근육이 자극을 받아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길 필요 없습니다. 단 몇 분의 움직임이 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균형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은 호르몬 균형과 대사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몸을 이완시키는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누워서 발끝에 집중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 시간, 움직임, 수면까지 연결되면 몸은 비로소 제 기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탁을 바꾸십시오. 둘째, 밥과 식습관의 방식을 조정하십시오. 셋째, 저녁 이후 시간을 비워두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은 반드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반복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몸을 바꿉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